안녕하세요. 엘로이브 골라인 글쓰기 레슨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연히 제가 예전에 썼던 수첩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들춰보다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누구나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저 또한 그렇고요. 그 희노애락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힘겨워서 이겨내지 못하시고 우울증이 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건 정말 건강한 방법으로 이겨내시는 거고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그거를 스스로 극복하겠다고 노력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병원에 다니거나 심리치료센터에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는 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심하게 우울증까지 온 적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사람이 누구나 살다 보면 근본적으로 자기가 목표했던 것이 잘 되지 않았다거나 할 때 우울한 감정이 들잖아요. 그 우울한 감정들이 있었을 때 저는 이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글을 썼습니다. 글쓰기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좋아했던 부분이고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착각하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글쓰기를 했는데요. 뭐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만 해도 사실은 상 받으려고 글쓰기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우연하게 어떤 대회에 나갔을 때 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막 칭찬을 해주고 막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축켜 세워주고 이러는 거예요. 칭찬을 그렇게 많이 받아본 경험이 없던 저였기에, 글을 잘 쓰면 칭찬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더 잘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대회에 잘 뽑히는 글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학급문고라고 있었거든요, 교실마다. 그래서 조그만한 이런 책장 같은 거에 책이 막 꽂혀져 있는데 그 책들 보면은 뭐 이제 어느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학생들의 글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걸 읽으면서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어떻게 근데 얘는 이렇게 이런 자기의 솔직한 감정들을 부끄러움 없이 글로 다 쓸 수 있을까? 되게 신기했거든요. 좀 내성적인 면이 강했던 저는 내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좋은 상을 받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상에 욕심이 났던 모양이에요. 상을 받고 싶어서 나도 솔직하게 쓸 거야 라는 마음이 좀 강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대회 같은 게 학교 안에서 있었을 때 좀 솔직하게 쓰기 시작했어요. 어, 내용은 사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솔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와, 솔직하게 글을 참 잘 쓰는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셨었고, 너 정말 잘 쓴다는 이야기를 친구들도 해주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어디서 또 들어가지고 겸손해야 한다는 말은 알아가지고 겸손한 척 부끄러운 척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와서야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좋다, 행복하다 이런 표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마저도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 어쨌든 이건 이제 저의 긍정적인 면이 작용을 했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뛰어난 부분이 없었던 저였기에 글쓰기 하나만 잘해도 칭찬을 받는 거에 기분이 좋고 기쁨이 되었기에 글쓰기를 놓지 않고 계속 성장을 했어요. 일기도 썼었고요. 물론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내는 일기용과 제가 스스로 이제 열쇠로 잠가가면서 숨겨놓고 쓰는 일기장이 따로 있었죠.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이 읽으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시절에도 저는 글을 썼던 거죠. 제 마음속에 있던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 아니면 진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계속 일기로 썼던 거예요. 근데 그 일기가 결국은 에세이로 이어진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마흔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조금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을까라는 그런 조금 우울한 마음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다 보니까 에세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판이 되던 시기였거든요.
사실 에세이 속 내용들이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들이고 그 글을 쓴 작가가 사적으로 느꼈던 이야기들, 경험했던 것들이 그 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시나 소설, 동화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거, 그 느낀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낼 수 있네?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순간이에요. 나도 못할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내가 무슨 책을 내겠다 이런 뜻이 아니었고요. 그냥 내 이야기를 쓰고 싶다 라는 마음에 이제 답답했던 이제 꿈을 이루지 못한 자의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모이고 어느 순간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급기야는 제가 책을 내겠다고 마음을 먹고 또 이제 어느 출판사 대표님과 이렇게 미팅도 하고 그러면서 계약서까지 쓰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마음을 어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저는 제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제가 책을 6권이나 냈고요. 현재 지금 7번째 책도 간간히 쓰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올해 안에 다 쓰는 게 목표이기는 해요. 7번째 책을. 이것도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라는 사람이 굉장히 현실주의자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설 같은 거는 정말 저는 못 쓰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 버렸죠. 하지만 에세이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 있게 쓸 수 있고 그때 느끼는 감정들을 잘 서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세이가 저한테 잘 맞는 글의 어떤 갈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약간 수첩을 들춰보다가 이제 제가 썼던 어떤 간략한 문장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살이 코로나 때 많이 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내가 왜 자꾸 살이 찔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하다가 어떤 깨달음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배가 고프지 않은데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은 외롭다는 뜻이다. 새벽 1시 어쩌면 나는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와 점점점. 정말 간략한 메모 같은 글인데요. 요거를 쓰면서 제 마음을 되게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싶고 마음이 허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사실 사람들 잘 못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나 외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어쨌든 먹는 걸로 조금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확진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코로나 확진자 말고 살이 찐 확진자. 저도 확진자였거든요. 이게 어떤 추억의 단어가 되어버렸네요. 벌써 2024년 현재.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저는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건강한 마음으로 유튜브 영상 찍는 것도 감사하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에세이를 써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기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뭐든 쓰면 좋은데요. 일기를 쓰는 것과 에세이를 쓰는 건 조금 다른데요. 일기를 쓰는 건 이제 정말 내 감정만 그렇게 배설하듯이 이렇게 쓰는 게 일기고요. 에세이 같은 경우는 누가 내 글을 읽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듯이 솔직해야 하지만 누군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제된 언어로 쓰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비전 있는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인 마무리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에세이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내 책을 읽고 누군가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보다는 내 책을 읽고 내 에세이를 읽고 희망과 그리고 조금 더 시작해볼까? 나도 해볼까? 라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좋은 책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에세이는 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에세이를 찾아서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어쩐지 위로받고 싶다. 나도 좀 힘들다. 그런 분들이 에세이를 머리 식히듯이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는 조금 더 활력 있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글이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읽는 사람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에세이라는 그런 어떤 글의 종류로 달고 세상에 나와 있다 는 것은 책으로 출판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의
어떤 감정과 비전, 미래도 좀 생각해 주는 게 작가로서의 예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결론은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일기든 에세이든 일단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시쓰기가 너무너무 좋고 잘 되시는 분은 시 써도 되고 동화 써도 되고 소설 써도 되고 다 괜찮아요. 어떤 자기의 생각과 어떤 쓰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종이로 옮겨 담는 그 과정 속에서 치유가 시작되고 힐링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저도 너무 경험했던 바고요. 실제로 상담하시는 분들 상담 기법 중에도 이야기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거를 막 글로 써서 나중에 보여주죠. 그러니까 당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객관화시켜서 보여주는 거. 그러면서 자기의 감동도 조금 더 정제되고 조금 더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정제된 언어로 이렇게 써서 뭐 우리 앱이 되게 많잖아요. 블로그도 있고 브런치도 있고 굉장히 글을 올릴 수 있는 루트가 많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런 곳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뭔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다면 처음에는 일기로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네. 아무튼 이 영상 보시고 나도 한번 글을 써볼까 라는 마음으로 어떤 힘든 마음들이 있다면 글쓰기를 통해서 치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로이북 온라인 글쓰기 레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